나는 엠마, 뉴욕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대학생이다. 하지만 내 삶은 한국에서 자란 내 친구 리사 덕분에 점점 변해가고 있었다. 리사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한국에서 자라났고 그곳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면 그녀의 얼굴은 생기와 그리움으로 가득했다. 엠마, 한국은 정말 달라. 밤늦게도 혼자 거리를 걷는 게 무섭지 않아. 카페는 새벽까지 열려있고 인터넷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라. 심지어 내가 보고 싶은 영화나 쇼를 단 몇 초 만에 찾아볼 수 있어. 내가 어릴 때부터 살았던 곳이지만 떠나보니 그게 얼마나 특별했는지 알겠더라. 리사의 이야기는 처음엔 나에게 특별하지 않게 들렸다. 미국에서도 거리 곳곳에 카페가 있고 인터넷도 나름 빠르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리사는 단순히 편리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다. 그녀의 말에서 묻어나는 것은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녀의 삶에서 얼마나 큰 자부심과 안정감을 주었는지였다. 리사는 종종 한국에서의 학창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내가 다닌 학교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였어. 하지만 그만큼 자유로웠어. 내가 원하는 책을 인터넷으로 찾아 읽을 수 있었고 토론 수업에서는 정말 다양한 생각들을 나눌 수 있었거든.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미국에서도 토론 수업은 흔하지 않나? 하지만 리사는 이를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자유로움과 연결지었다. 엠마, 너희는 당연히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한국에서 누렸던 일상은 나중에 중국으로 가고 나니 너무나도 특별하게 느껴졌어. 그녀는 한국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이야기하고 걱정 없이 밤늦게까지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며 자유롭게 정보를 찾아보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이주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는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리사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엠마, 내가 중국으로 이주한 이후엔 모든 게 바뀌었어. 처음엔 단순히 환경이 달라진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막히는 것 같더라. 그녀의 말은 내 호기심을 자극했다. 자유로웠던 한국에서의 삶과 대비되는 중국에서의 경험은 무엇이었을까? 리사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고 그녀의 경험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해하고 싶었다. 리사가 한국에서 떠나 중국으로 이주한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힐 정도로 생소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직장이 바뀌면서 가족과 함께 중국 대도시로 이주했지만 한국에서 누리던 자유로운 삶과는 너무도 다른 환경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어. 보안 검색대에서 물병까지 검사하고 곳곳에 설치된 CCTV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 처음엔 단순히 보안이 철저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감시가 일상 곳곳에 녹아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시간이 지나고 나서였지. 리사는 중국에서의 첫날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서 창밖을 보며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고 했다. 거리는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디를 가든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녀는 한국에서는 밤거리를 걷는 게 전혀 두렵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어딜 가든 누군가의 시선이 따라오는 것 같았어. 심지어 길을 묻기 위해 말을 거는 것도 조심스러웠어라고 털어놓았다. 학교 생활 역시 큰 충격이었다. 리사는 새로 다니게 된 중국의 고등학교에서 항상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녀야 했다. 학교 출입구에서 신분증을 스캔해야 들어갈 수 있었고 캠퍼스 내에서도 학생들을 감시하는 CCTV가 있었어. 심지어 도서관에서 무슨 책을 빌리는지도 기록된다고 하더라. 이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게 더 무서웠어. 더 큰 문제는 인터넷이었다. 리사는 한국에서 자유롭게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국제 뉴스 사이트를 이용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VPN 없이 인터넷을 쓸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했다. VPN 없이는 유튜브 같은 해외 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었어. 한국에 있던 친구들이 보내준 링크를 열 수도 없고 뉴스를 검색하려 해도 막혀 있어서 정말 답답했어. 그녀는 중국에서의 생활을 견디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를 둘러싼 제약들은 점점 더 그녀를 힘들게 만들었다. 그녀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자유로운 대화의 부재였다. 친구들과 영화나 국제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면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어. 어떤 주제는 아예 꺼낼 수도 없었고 친구들이 대화 주제를 바꿀 때마다 나는 점점 더 내 생각을 말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한국에서 자유롭게 누렸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한국에서는 친구들과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해 마음껏 토론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게 불가능했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벽이 쳐져 있는 기분이었지. 리사는 자신이 한국에서 누리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점점 더 깨달아갔다. 그녀는 인터넷이 막혀 있다는 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 내가 보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 그리고 알 권리까지 제약당하는 느낌이었지라고 말했다. 그녀는 결국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 한국에서의 자유가 그리웠어. 그냥 단순히 그곳이 더 익숙해서가 아니야.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찾아보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어. 리사의 마음속에서 한국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녀는 한국에서 누리던 자유로운 삶과 소통의 환경이 단순한 추억을 넘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본질임을 깨달아갔다. VPN을 사용해 간신히 한국 뉴스를 보다가 친구들이 한국에서 화제가 된 영화를 얘기하는 걸 들었어. 하지만 나는 그 영화를 검색조차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엄청난 좌절감을 느꼈지. 내가 정말로 차단되어 있다는 기분이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단순히 콘텐츠 접근이 막힌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국에서의 자유로움과 연결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리사는 이런 경험을 가족과 나누며 대화를 시도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한국에서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고 지금 중국에서 자신이 얼마나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빠, 나는 한국에서 살면서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안전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전혀 당연한 게 아니었더라고. 리사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했다. 하지만 딸이 얼마나 간절히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지 점차 깨달았다. 그는 리사에게 말했다. 내가 한국에서 느꼈던 소중함이 그렇게 강하다면 그곳이 너에게 더 좋은 환경일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원한다면 다시 돌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 이 말은 리사에게 용기를 주었다. 아버지가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이해해준다는 사실은 그녀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결심을 더욱 확고히 했다. 그녀는 어머니와도 긴 대화를 나누며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다졌다. 리사는 그동안 느꼈던 답답함을 털어놓으며 말했다. 한국에서는 단순히 인터넷을 사용하고 거리를 걷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말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었어. 그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깨달았어. 결국 리사는 가족의 이해와 지지를 얻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이 결정은 그녀에게 새로운 출발이었다. 그녀는 짐을 싸면서 한국에서 다시 자유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마음이 설렜다. 그리고 마침내 리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푸른 하늘과 활기찬 모습은 그녀에게 안도감과 희망을 동시에 주었다. 다시 왔구나. 내가 정말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이곳으로. 그녀는 가슴 깊이 숨을 들이쉬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리사가 한국으로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났다. 그녀는 다시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일상을 즐기며 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특별한지 매 순간 깨닫고 있었다. 여기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 인터넷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친구들과 끝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밤늦게 집에 가는 길도 안전하다는 게 너무 당연하면서도 감사하게 느껴져. 그녀는 자신이 놓쳤던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깊이 체감하고 있었다. 리사는 한국에서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자신의 경험을 단순히 개인적인 깨달음으로 끝내는 대신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그녀는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열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채널의 첫 번째 영상에서 리사는 말했다. 한국에서의 자유로운 일상은 단순히 편리함이 아니라 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 환경을 떠나보니 그 소중함을 더 절실히 알게 되었죠. 이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자유로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댓글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자유가 사실은 우리가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였네요라는 반응들이 이어졌다. 리사는 단순히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유의 중요성과 표현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더 많은 활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대학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말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이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리사는 한국에서의 삶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더 큰 성장과 만족을 느꼈다. 그녀는 말끝마다 나는 자유롭게 말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이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매일 새롭게 배워가고 있어요라고 강조했다. 한국에서의 삶은 리사에게 단순히 돌아온 일상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와 방향성을 부여했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운 환경이 가져다주는 가치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리는 일에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리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경험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며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자유와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한국에서 다시 시작된 그녀의 여정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그녀의 마지막 영상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된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축복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다시 찾은 자유와 소통의 환경은 제 삶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을 사랑해 주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입니다.